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블랙라벨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는 메인 질문이 105 쪽이랑 106 쪽일 것 같아서 먼저 더 개념 블랙라벨 105, 106 쪽 먼저 질문 받도록 할게요.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숙제 안 하신 분들은 6시에 남아서 하고 가겠죠. 자, 105 쪽 질문이요. 11, 12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어여 오세요. 오늘 첫날이니까. 이 앞쪽에 뭐 붙어서 앉으셔도 되고 떨어져 앉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10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몇 번? 9번? 자, 9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일단 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점 P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대략적으로 점과 한번 원을 표시 좀 한번 해볼게. 일단 원은 2,2에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요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0,3 그럼 여기고 그 다음 B는 몇, 마 4,0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APB 즉 여기 P점 하나 잡았을 때 요 삼각형 요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을 때를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은 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일 텐데 그럼 일단 밑변은 어떻게 되냐면 고정이에요. 근데 왜 밑변이 고정입니까? 결국 얘가 돌아다닐 때마다 여기는 밑변으로 항상 일정할 거고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저 흰 색깔 선이 삼각형의 높이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야? 이 높이가 가장 작을 때가 넓이가 가장 작을 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밑변부터 먼저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결국 마 4,0이랑 0,3 사이의 거리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16 더하기 9니까 5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높이를 한번 곱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나? 선생님 이 높이가 가장 짧으려면 이 거리가 뭔가 얘가 돌아다니면서 삼각형을 여러 개 만들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나타내 볼게. 요걸 밑변 요런 삼각형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럼 결국엔 높이라는 건 얘는 연장선으로 그었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높이가 될 거야. 그럼 저 높이가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일까? 준호야, 네 높이가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일 것 같아? 요 점부터 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P점들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일까? 요거 기억나세요? 저번에 배운 개념? 우리 원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원과 직선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누구 빼준 거? 반지름 뺀 사실은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요 만나는 점 여기까지 거리가 사실 제일 짧은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볼게. 이 AB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 Y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4분의 3X고 Y절편이 3이니까 0,3이라고 더 볼게. 그럼 이 직선하고 먼저 누구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하냐? 중심 2,2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 일반형이 좀 더러우니까 양쪽에 4를 곱하고 이쪽으로 다 넘기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는 0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디스턴스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루트 16 더하기 9니까 5분의 절대값 2,2 넣으면 6 빼기 8 마이 더하기 10이니까 10 그래서 2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 2라는 건 결론적으로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담당하는 거고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2고 거기서 누굴 빼줘야겠다? 반지름을 빼준 게 가장 짧지 않냐? 그래서 이 높이가 가장 짧을 때는 바로 뭐다? 2에서 1을 뺀 1이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넓이의 최소값 좀 구해줘. 답은 몇? 2분의 5라고 찾으면 정답이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또 10번이었나요? 자,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좌표 평면 위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들아 3,4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존재할까요? 졸라 많겠죠? 3,4가 여기인데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여기서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니까 저렇게 수많은 직선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직선들 중에서 이 원점이랑 거리가 가장 어땠으면 좋겠다?
최대였으면 좋겠다. 그 직선을 뭐라고 하자? L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랬을 때 L 직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런 생각해 볼까?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나랑 이 원점까지의, 내가 직선이라고 할게. 직선과 바로 원점까지의 거리가, 즉 다시 말하면 디스턴스가 바로 이 놈과 수직될 때가 가장 멀더라라는 거야. 왜요, 선생님? 왜 얘가 꼭 수직이 돼야 가장 멉니까? 라고 하면 내가 아무거나 한번 직선 하나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 했어. 그럼 물어볼게. 남이나 요 점부터 요 점까지랑 첫 번째랑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거리가 더 어떨 것 같아? 가까울 것 같지? 그럼 결국엔 이 직선이 수직 상태가 아니면 점점 이 직선이 조금만 더 누웠다고 생각해요. 좀 더 누우면 이 점부터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더 어떻게 돼? 짧게 되겠지? 그럼 가장 멀 때는 가장 수직으로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찾는 직선은 바로 뭐냐? 이 몇 컴마 몇이었지 얘가? 3,4? 이 3,4를 지나는 직선 중 노란색과 수직이 될 때가 가장 멀 거고 그 직선을 지금 L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지.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흰 색깔의 직선은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니까 4분의 3x라고 쓸 수 있고 3 넣었더니 4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그냥 요렇게 먼저 식을 써볼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저 L 직선이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그 직선 L과 이 문제를 갑자기 싹 바뀌어. 이거는 그냥 끝났고 그냥 이제 이 직선이랑 누구랑 여기에 있는 7,5 중심을 갖고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을 갖고 있는 이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찾아달래. 그럼 이 문제가 갑자기 얘랑 똑같아지지. 이거는 그냥 이 L직선을 구하기 위한 어떤 팁이고 이 문제는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어? 이 직선하고 요 원이랑 가장 가까울 때 찾아줘라는 거야. 그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얘를 양쪽에 4를 먼저 곱해볼게. 그럼 4y는 마이너스 3의 x 빼기 3 일반형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16. 그 다음에 다 이쪽으로 넘기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9인데 얘니까 마이너스 25는 0. 따라서 얘와 이 원까지 거리의 최소값 찾아달라는 거니까 우리는 디스턴스부터 먼저 구하자. d는 16 더하기 9 또 5분의 4 절대값 7,5 넣을게요. 21, 20, 마이너스 25 하면 얘가 16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16 이렇게 될 거고 문제는 뭐냐? 이거는 직선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고 거기서 최종 누구까지 빼줘야 된다? 반지름까지 빼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따라서 5분의 11. 답이 조금 덜 없나 보네. 아, 그래서 문제가 10까지 곱하라고 했구나. 이걸 m값이니까 따라서 정답 10m값은 22. 이렇게 답을 찾게 되겠다. 답 맞나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또 몇 번? 11번? 자, 11번 한번 가볼게. 11번이 참 모의고사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자, 11번 가볼게.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완벽하게 똑같이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잘 봐주세요. 일단 찐따 같은 사각형이 나왔어요. 요렇게. 요거랑 요렇게.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OABC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얘들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의 최대 최소 찾아달래. 얘 값이, 그러니까 너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요 사각형 위를 돌아다니는 xy 한 점을 콕 잡았어. 나 이거 좋아. x, y.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었어.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의 지금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 직선이 얼마나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제가 넣어서 저 값이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를 찾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K라고 두보자 이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K의 최대 최소 찾아달라는 문제로 다시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저걸 K는으로 두고 보니까 재미난 게 저 앞에 있는 식이 꼭 뭐처럼 보여? 원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긴 원이냐? 얘는 결국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요런 원 아니냐. 여기가 9니까 얘 돼야 되니까 잠깐만. 마 3x 맞아 여기? 플러스 맞죠? 여기가 9니까 1 이렇게 되겠다. 아닌데? 식을 뭐 나 잘못 쓴 것 같은데? 플러스 10 맞죠? 좀 숫자가 이상해서.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 K가 있구나. K 있고 여기 플러스 9니까 여기 9. 그래서 따라서 K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다라는 거야. 그럼 남이나
얜 중심이 몇 컴마 몇이면서 3,0이면서 반지름이 몇인? 그치, 저렇게 말해야 돼. 가끔가다 K-1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많아. 여기는 K제곱을 쓰는 칸이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지금 남인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X축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요. 중심이 3,0이면서요. 반지름이 루트 K-1인 요런 원입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도 어떻게 돼? 커질 거고. K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원도 작아질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요 X, Y는 이 찐따 같은 사각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분홍색 원과 흰색 원은 꼭 만나야 된다는 거야. 왜? 안 만나면 이 X, Y가 존재할 수 없거든. 이 X, Y는 사실 이 흰 색깔 직선 위에 있는 거고 그걸 원한테 넣어서 나오는 반지름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흰색과 분홍색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X, Y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해 볼게. 이 원을 조금씩 조금씩 몸짓을 키워볼게.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 드디어 처음으로 원이랑 처음으로 접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접할 때 바로 요 점이 바로 X, Y라면 이걸 여기다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가장 작은 원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러면 관통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게 더 커져서 원이 더 관통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X, Y가 여러 개 나올 뿐이에요. 여러 개 나오더라도 결국엔 제일 작은 건 접할 때가 가장 작겠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물어볼게. 선생님, 그러면 이 원이 이 흰 색깔 직선들과 만나면서 제일 조그마한 원과 제일 큰 원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조그마한 원은 찾았다 이거야. 여기서 접할 때라고. 이게 최소값인데 이건 접할 때다. 그럼 이제 물어보자. 저 원이 계속 커져. 계속 커지다 보면 계속 X, Y가 탄생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계속 커질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물어보자 이거지. 그럼 얘가 어디까지 커질 수가 있냐는 거야. 만약에 이 사각형을 포함하지, 이 사각형과 안 만나면서 겁나 큰 원을 만들었다고 칠게. 이렇게. 그래봤자 사실상 이 흰 색깔 직선과 만나지 않으면 어떻다? X, Y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찐따 같은 사각형과 만나면서 가장 반지름이 클 때가 언제냐? 너네가 그냥 추측해봐. 이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 때가 언제일까? O, A, B, C까지 거리 중에. C까지겠지? 따라서 가장 클 때는 요런 원이 됐을 때가 아마 가장 클 거다라는 거야. 얘랑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 주황색일 때가 바로 최대값이고 얘는 C점을 지난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최대값은 쉬워요. 왜 최대값은 쉽냐면 C가 몇 컴마 몇이에요? 3,4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진짜 여기다 3,4 넣으면 돼요. 3 넣고 4 넣어볼게. 3, 4. 그럼 어차피 쟤는 3 없어질 거고 4니까 16은 K-1. 따라서 K는 뭐 나와요? 17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랬지? 최대 최소값을 각각이라고 했잖아. 우리 K값 찾는 거였고. 그래서 최대값이 17이에요. 근데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 최소값이 문제야. 근데 그럼 최소값은요. 얘가 줄어들다 아까 선생님이 얘랑 접한다라고 했는데 이 접할 때 반지름은 그럼 어떻게 구해요? 라고 봤더니 요 직선. 좀 어려울 수 있지? 이 직선. OA를 지나는 직선과 요 원이 뭐 한다? 접한다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 이거 직선의 반드시 찾아볼까? 요게 원점과 몇 컴마 몇을 지나요? 5,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1x라고 쓸 수 있고요. 원점 지나니까 끝. 그 다음에 얘 일반형으로 고치면 5y 플러스 x는 0이라는 직선과 아까 중심 몇 컴마 몇? 3,0까지 거리 구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루트 25 더하기 1이니까 26분의 절대값 몇 컴마 몇? 3,0 넣으면 3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조심하세요.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요?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지름이 아니라 루트 K-1하고 사실 같아야 되더라 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최소값에다가 뭐 곱했어요? 26을 괜히 곱한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모 없애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K-1은 26분의 9라고 쓸 수 있고 1까지 넘어오면 26분의
35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최대값이다라는 것. 최소값. 따라서 여기다가 26 곱하면 35. 그리고 거기다가 최대값 17을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52.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긴 하네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고요. 어차피 블랙라벨이니까 한번 듣고 어쨌든 이번은 한번 패스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알아는 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안에서 누군가는 이해할 거고 누군가는 할 거니까 자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자 다음 11번까지 2번까지 없어요? 106쪽 질문이요. 106쪽 자기 거 다 하세요. 몇? 뭐라고? 15, 16? 자 15번 한번 가볼게. 15번? 자 가보자. 자 원과 직선이 만난대. 자 원이 이렇게 있었어. 직선이 지나가. 내가 현이 어디라 그랬지? 만나면서 생기는 여기 직선을 우리가 한 글자로 현이라고 했고요. 그 직선을 일단 10부터 써보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는 0이고 원의 중심은 너무도 이쁘게 0,0 반지름은 2짜리더라 라는 거야. 얘들아 내가 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떠올리라 그랬지? 소 떠올리자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소 그려볼게. 시옷 오. 그럼 얘가 2등변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도 수직 2등분 된다가 현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반지름이 2예요. 반지름은 2고요. 그럼 내가 저번에 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현은 신기하게 요 세 점 줘놓고는 세 점 중에 2개 주고 빨리 들어. 세 점 중에 2개 주고 피타고라스 갖다가 다른 거 구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2 주고 요거 주고 피타고라스로 여기 구해. 요거 줄게 반지름 구해. 결국엔 피타고라스 갖다 찾으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일단 2는 알려줬고 문제에서 또 뭐 알려줬어? 현의 길이를 알려줬어. 그럼 지훈아 이 전체 현의 길이가 5분의 8루트 5니까 사실상 요 반쪽 현은 뭐가 나와? 5분의 4루트 5.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어. 어디서? 4에서 요거 제곱하면 25분의 16 곱하기 5인데 5를 약분하니까 5분의 16이 되겠지. 그럼 얘는 5분의 뭐가 나오고 4가 나오고 조심하세요. 피타고라스니까 루트까지 씌워서 이 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5분의 2라고 쓸 수 있고 이 루트 5분의 2는 우리가 알파벳을 이용해서 뭐라고 불러? 디스턴스 D라고 두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D는 선생님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더라라는 거죠. 그럼 상당히 이쁘죠? 중심이 0,0이니까. 그럼 거리 구할게. 자,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땡큐네. 루트 5 나왔네. 절대값 0,0 마이너스 K가 바로 얘다. 함부로 K 무조건 양수일 거야. 이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K는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더라라는 거지. 그래놓고 문제를 봤더니 어차피 나는 제곱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답을 K제곱은 4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다음 또 16번이랬나? 이거 날라갔어. 자, 1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원과 직선이 두 지름의 자, 가볼게. 나는 이런 분위기를 원했어. 나는 좀 애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냥 존나 닥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아주 좋아. 이 분위기를 계속 3주 동안 유지해줘. 알았지? 그리고 졸면 그 새끼를 되게 막 혐오스러워 했으면 좋겠어. 서로가. 알았지? 그래서 너네들이 자극받아서 공부해야 돼. 너네들이 선의의 경쟁이 너무 없어. 선의의 경쟁. 그래서 좀 선의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제가 졸면 잘 자라고 좀 토닥토닥 해주고. 알았지? 왜냐면 걔 밟고 일어서야지, 얘들아. 그치? 걔 때문에 서울대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하은아?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앞에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뒤에 있대요. 그럼 원하고 직선 먼저 그려볼게.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더래. 그랬을 때 바로 두 교점, 요것을 바로 뭐로 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또 다른 원이 나왔다 이거야. 오케이,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요 원의 중심과 뭐를 찾아달라?
반지름의 길이를 지금 찾아달라는 게 문제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미안,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 저거를 지름의 양 끝점이라 그랬으니까 이 원은 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찐따 같지? 그냥 받아들여. 자, 가볼게. 그럼 우리는 결국 얘들아, 우리 A, B를 뭐라고 말해? 한 글자로? 현. 근데 저 현의 길이가 알고 봤더니 노란색 원의 지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현의 길이를 찾으면 그게 원의 지름이니까 현을 바로 2분의 1 나눈 게 반지름이겠구나 라는 거야. 근데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찾는데요? 자, 가볼게. 이거 소 찾으면 되지. 자, 간다. 첫 번째, 앞에 있는 원 좀 표준형으로 고쳐볼게. 흰색 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불필요한 것 좀 날려보자. 4 더하기 9니까 13인데 마이너스 13 되고 싶대. 그럼 16 나오면 되겠지. 그럼 얘는 중심이 2,3이면서 반지름이 지금 4인 흰색 원이었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전 게임 끝났습니다. 왜? 저는 요 직선을 알아요. 직선의 방정식을.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럼 우리는 아까도 여기서 목이 닳도록 말했지만 3개 중에 2개 주고 꼭 피타고라스 갖다 구하라고 할 거니까 우리는 요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저 디스턴스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얘와 중심까지 거리겠지라는 거야. 따라서 이 거리는 뭐가 되냐? 루트 2분의 절대값 2,3. 너무 이쁘네. 루트 2분의 3이 나와요. 그냥 깔끔하게. 그러면 피타고라스 써서 바로 현의 절반을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현. 2분의 현은 자 4의 제곱 16에서요. 요거 제곱 2분의 9 빼면 되고요. 얘는 2분의 32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3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조심하세요. 이거는 피타고라스 갖다가 루트까지 마지막에 씌워준 값입니다. 숫자가 더럽네. 그래서 반지름을 제곱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야. 왜? 실질적으로 얘들아 2분의 현이 뭐야? 2분의 현이 반지름이야. 그래서 R제곱은 그냥 우린 감사합니다고 뭐 하면 돼? 2분의 23이라고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중심 좀 찾아주세요. 얘들아, 중심은 어떻게 찾아? 중심은 곧 이 A점과 B점의 무슨 점이야? 중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애들이 저 A, B점을 못 구해. 그래서 저 A, B 어떻게 구해? 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선생님, 원도 줬고요. 직선도 줬잖아요. 그럼 남이나 너는 이걸 Y눈으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할게. 그러면 그게 곧 X에 관한 몇 차씩 나와? 2차씩 나오니까 이 A점과 B점의 X좌표 2개가 나오는 게 첫 번째 풀이. 그래서 왜냐면 우리 수학에서 교점 구한다면 두 식을 같다고 두거나 2차, 1차일 땐 1차를 2차한테 대입해서 푸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보통 그냥 인강 듣고 학원 다니는 애들이나 그렇게 푸는 거고 우린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배워야지. 선생님, 그럼 지금 선생님은 요 점을 되게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있어요. 1번 방식보다는. 왜? 1번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죠? Y눈으로 바꿔서 여기다 넣었을 때 얜 까이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여기다 넣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얘 식이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얘를 여기다 넣어봤자 얘 자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크게 계산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물론 마지막에 2차식이 하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좀 그건 머리가 아파져요. 왜? 인수분해가 돼야 A, B가 좀 이쁘게 나올 텐데. 근데 만약에 이 직선이 더러우면 와, 여기다 넣는 거 무섭다 이거야. 그럼 이거를 안 하고 선생님 저 중심의 좌표를 바로 찾는 방법이 뭡니까? 그럼 우선 저는 얘를 A, B라고 둘게요. 원의 중심을.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보면 2,3과 A, B는 A, B 직선과 수직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너는 2,3과 A, B를 지나는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럼 얘 기울기가 뭐 나와? A-2분의 B-3이 나올 거고 그거는 다시 말하면 얘와 이 흰색 직선과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일단 모르는 문자 2개인데 식은 하나 나왔다 이거야. 그럼 하나는 더 어디서 나옵니까? 라는 거지. 얘들아, 이 A, B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직선 위에 있죠.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네.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다. 요렇게 식을 두 개를 찾겠죠. 그럼 얘는 결국 B 마이너스 3은 A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하나와 A 플러스 B는 2 하나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2A는 1. 따라서 A는 2분의 1. 그럼 B는 몇이야? 2분의 1인데 얘가 넘어가니까 2분의 3. 요렇게 나오겠네. 요게 이제 두 번째 방법. 요 정도면은 이제 F반 아이들 급들은 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사실 이걸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무슨 개념이랑 똑같죠? 어떤 직선 주고 수직으로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오 또는 수직으로 2등분하는 수선의 발, 교점 찾으시오 하는 개념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한다라는 거죠. 문제가 뭘 구해달래? A, B는 더하고 2에다가 R제곱, 어이씨, 뭐 답 맞니? 틀리면 안 할래. 어디서 계산 실수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16번까지 없어요? 14번? 14번? 갑자기 역행이요? 자, 14번 한번 가볼게요. 힘냅시다잉. 이제 안 돼. 졸면 안 돼. 우리 3주간 오늘 첫 단축 끼는 날이야. 나는 이제 너네들의 그 과거의 그 쓰레기 같은 짓을 다 잊었어. 오늘부터 난 새로운 애야. 맨날 졸고 있는 누구라고 할까? 졸고 있는 조는 애는 없었네. 민재, 그렇지. 졸고 있는 민재. 숙제 안 해오는 하은이. 그런 아이, 나 오늘부로 얘들아, 난 일단 너네들의 과거를 다 잊었어. 너네가 오늘부터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난 너네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거야. 자, 가볼게. 14번 보면 A가 3,0, B가 0,3이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P가 두 개 존재한대. 그래 놓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두 개를 찾아달라. 그래 놓고 뭐라고 나냐? 얘들아, 이거 가족거 혹시 어디서 많이 봤니? 나는 너네들이 대답했으면 좋겠지만 여기 중에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이거 뭐지? 이거? 한 명 정도는 입으로 말한 것 같아.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왜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 되게 위험한데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AP 대 BP가 1대1 를 제외하고는 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판단해도 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였냐면 저번에 말했잖아. 얘는 정중앙을 지나가는 거고 얘는 살짝 B한테 치우쳐서 간다든가 이런 걸 뜻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단순 노동으로 푸세요. EBP의 2배는 AP랑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P점을 X, Y라고 잡고 한번 진짜 BP, AP 거리 구해보자 라는 거지. 이렇게. 자, BP 거리 구할게. X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AP 거리 구할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다. 그리고 이 문제 깝친다고 양쪽 제곱할 거야. 선생님 루트 있잖아요. 깝친다고 암산으로 제곱하다가 요거 2 제곱하는 거 놓치는 친구들 되게 많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양쪽 제곱하면 4가 돼서요. 암산 좀 해볼까요? 4x제곱인데 x제곱 넘어오니까 3x제곱. 4y제곱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3y제곱.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6x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6x.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6y인데 4 곱하니까 마이너스 24y. 자, 여기 조심하세요. 9, 4, 36인데 여기서 결국 9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27. 이해 가십니까? 그게 지금 0이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다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바로 사실은 특별하게 부르는 명칭이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점 P가 몇 개 존재할 때, 2개 존재할 때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P가 지금 여기 위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제 우리 나조건을 신경 써야겠네. 자, 나조건 한번 가볼게. 자, 나조건 보면 이거 모를 수도 있겠다, 얘들아. 혹시 이거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AP와 BP가 서로 수직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AP랑 BP가 서로 수직이다. P점이 있는데 A점부터 P점까지
B점부터 P점까지 수직이래. 근데 P점은 지금 어디 위를 돌아다니고 있지? 원을 돌아다니고 있어. 원인데 이 P점은 원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AP랑 BP가 수직이래. 이거 뭐지? 원에서 직각삼각형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AB가 뭐다? 원의 지름이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여기가 항상 직각이거든. 이해 가세요? 이거는 진짜 사실은 좀 고난도예요. 이게 직각이다라는 걸 보고 원을 떠올리냐? 사실 못하거든요. 지금 이거 갖다가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조건 갖다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사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결국엔 여러분들은 시험 대비 다가갈수록 어쨌든 많은 문제를 풀 거니까 오늘 한번 보고 익혀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우리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AB의 중점 2분의 3, 2분의 3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될 거고 그리고 얘와 얘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그냥 3,0이랑 0,3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지름이니까 9 더하기 9니까 루트 18이고 루트 18이 3루트 2니까 2로 나눈 반지름이 2분의 3루트 2다라는 것도 그냥 알고 있을게.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뭘 찾아달라? y절편 찾아달라. 그럼 얘들아 원방 세워볼게.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3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니까 4분의 14분의 9 곱하기니까 2분의 9 이렇게 세웠어. 여기까지 얘가? 그럼 얘들아 잘 봐. P점은 요 원에도 있고 P점은 요것도 만족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이 두 P점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존재하는 거야. 여기 있는 P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P일 수도 있다. 근데 그 두 P점에 뭘 찾아달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래. 선우야 혹시 기억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원 뭐 하지? 그치 빼야지. 왜? 내가 말했잖아.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아 2차 사라져야겠네? 빼자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 두 원 빼면 답이에요. 힘들지? 아니야. 안 힘들어. 너네가 나보다 힘들진 않을 거야. 왜냐면 너네 이제 방학했잖아. 그치? 방학하면 나보다는 편하잖아. 아닌가? 오늘 자 물어볼게. 오늘 학교랑 갈 때랑 똑같이 일어났다. 손. 두 마리밖에 없고. 자, 10시 이전에 일어났다. 해롱해롱 상태 제외하고요. 침대에서 완벽하게 몸이 빠져나가서 활동을 한 시간이 10시 이전이다. 그래서 남들은 지금 10시 이후에 나왔다는 거네. 자, 가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 원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 요거 제곱한 거 전개할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여기가 좀 그지 같다. 4분의 9. 4분의 9. 그럼 2분의 그래도 이쁘다. 2분의 18. 넘어오면 2분의 9를 뺀 게 바로 정답이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어차피 이거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우리 무슨 절편 찾아야 돼? x절편 찾을 거니까 x에다 0 넣을 거니까 어차피 사라져. 그럼 이제 y 좌표만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8y 플러스 3y 마이너스 5y 플러스 9 빼기 2분의 9. 그럼 2분의 9네. 그게 0 된다. 그러면 5y가 2분의 9니까 답이 이렇게 더럽냐 이쪽 페이지. 10분의 9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나 몰라 틀리면 알아서. 어디? 여기? 4분의 9, 4분의 9니까. 잠깐만.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8. 2분의 9 맞잖아. 그래? 그래. 그러면 없어지네, 이거?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계산 실수했다. 요게 9겠다. 그럼 답이 맞나? y는 5분의 9야? 5분의 9야? 답이? 맞아? 답을 몰라서 그래. 답은 5분의 9입니다. 끝. 어렵다, 야. 마무리할까요? 더 해요? 이쪽 페이지? 빨리요. 없으면 진도 나가게요. 유형집 나가게요. 유형집 질문 받을게요. 졸리면 뭐 선풍기를 가져가서 뭐 바람을 쐬든 말든 알아서 다 하세요. 자, 몇 쪽부터 질문 받아주면 돼? 형주야? 유형집?
몇 번? 69. 자, 69부터 질문 받으면 된대요. 오른쪽만 풀어오세요. 이제 앞으로. 얘들아, 이제 당분간 방탈출 없고요. 이제 없어요. 3주 동안. 방탈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6시에 선생님이 물론 1교시가 시간이 남으면 바로 책 검사를 할 건데 6시에 딱 끝나면 사실상 이제 특강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빨리 밥 먹으러 가세요. 특강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특강이 없으신 분들은 저랑 남아서 책 검사하고 귀가 또는 자기주도 또는 특강 이 3개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빨리 그냥 6시에 끝나면 밥 드시러 가시면 돼요. 왜냐면 뭐 특강 끝나고 검사하고 가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6시에 귀가 하시는 분이거나 자기주도 하시는 분은 저랑 얘기를 나누고 가시면 돼요. 숙제 다 했어. 난 그냥 쿨하게 물어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갈게요. 그럼 가세요. 알아서. 근데 선생님 저 뭐 1시간만 자기주도 학습하고 갈게요. 그럼 자기주도 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죠? 어쨌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방학 끝났는데 방학 동안에 왜 공부를 더 안 할까요? 나 이런 엄마들한테 이런 제발 전화 좀 안 받게 해줘. 난 6시까지 졸라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럼 난 특강까지 3시간을 하고 있는데, 애가 6시 끝나면 집에 와서 자요. 집에 와서 놀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도 수업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놀아서 뭐하니 프린트도 다 만들어 놨고, 공부하라고 맨날 단톡방에 지랄도 하고,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칭찬도 하는데 안 달라지면 그건 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 탓하세요. 알았죠?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선생님은 너네들이 도울 수 있는 걸 다 이미 만들어 놨어. 놀아서 뭐하니도 해놨고,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듯이 모의고사 필요한 사람 있으면 모의고사도 받아가라. 다 해놨는데, 선생님, 저는 너의 말은 무시할게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어쩔 수 없어. 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도 6시에 끝나면 귀가 할게요. 뭐 자기주도 하다 갈게요. 정하시고 집에 가거나 자습실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20분 쉬는 시간은 일단 없앴어요. 10분으로 단축했어요. 왜냐면 2시에 왔는데 4시에 쉬는 시간 주고 20분 주는 건 좀 무의미해요. 어차피 6시에 갈 애들이 더 많아. 여기서 꼴랑 해봤자 지금 월수금 특강은 여기서 한 4명, 5명밖에 없어. 그럼 거의 다 귀가 하거나 그러는 건데, 만약에 선생님, 저 자기주도 하다 갈 건데 밥 먹고 하다 가도 돼요? 그건 자유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특강 듣는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와서 7시부터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공부하다 가는 거 자유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질문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집에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집에 가면 어때요? 뒤에 침대 있고 와이파이 빵빵하고 충전기 꽂아놓으면 달 일 없고 행복하죠? 그거 저희 재수학원에서 똑같은 일 경험하지 맙시다. 선생님도 재수해봤잖아. 정말 얘들아 서러워. 친구들 대학교 MT 갈 때 나는 아직도 공수 원투 펴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졸라 혐오스러워. 진짜. 그리고 들어갔어. 드디어 들어갔어. 근데 서연고는 거의 비율이 7대 3일 거야. 재수가 3. 바로 들어온 애들이 7. 그러면 안 쪽팔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결국엔 서연고 못 가고, 이제 조금 그래도 인경기에서 조금 내놓으라는 대학교 가면 한 9대 1일 가능성이 커. 바로 온 애들이 9, 재수해서 온 애들이 1. 그럼 자기 혼자 이제 막, 이건 선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동기라고 하기엔 이 새끼는 피도 안 마른 게 1살 차이인데 말 놓고, 얘들아 되게 애매해져. 그래서 우리 한 방에 재수 없이 대학 가자. 알았지? 우리 재수 없는 사람 돼야 돼. 자, 69쪽 질문.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내가 75쪽 안 냈죠? 냈어요? 그래? 그럼 75쪽. 왜냐면 사실 75쪽이 오늘은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이 책이 좀 이상해. 접선을 가르친 다음에 이걸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얘부터 먼저 낸 게 좀 이상해. 왜냐면 접선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질문하셔도 돼요. 76쪽. 77쪽. 몇 번? 50-1이에요? 그냥 50이에요? 50-1이요? 자, 50-1번 봐볼게요. 자, 2점과 원, 요거 아까 그거 했던 거랑 똑같네요. 자, 50-1번 보면요. 5,5랑 일단 원부터 표시할게요. 마 3,2입니다. 근데 얘들아. 너네들은 남들보다 빨라야 돼. 선생님은 어쨌든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빨랐으면 좋겠거든. 지금 원 보시면 어떤 애들은 그냥 중심이 마 3,2면 되죠. 선생님 뭐 이거를
F반이라고 해서 좀 더 안목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안목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봐.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었어? 마 3,2였지. 근데 2를 제곱한 게 반지름 나왔어.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자, 다시 한 번 더. 중심이 마 3,2인데 반지름이 2의 제곱이야.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한 게 반지름 제곱 나온 게 왜 안목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혹시 반지름의 제곱이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한 건 원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죠? x 축과 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소한 원이 요렇게 맺혀 있는 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보고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5,5 어딘진 모르겠어요. 여기 있겠죠? 그리고 몇 컴마 몇? 마 1, 마 3. 마 1, 마 3이면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요렇게. 저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클 때를 찾아다녀. 그럼 선생님이 끝났습니다. 왜? 이건 밑변이잖아요. 그치? 그럼 밑변은 항상 고정이니까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6, 64, 그러면 110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야. 거기다 이제 뭐만 곱하면 된다? 높이인데 높이가 얘예요. 얘. 그럼 이 높이가 가장 클 때요? 끝났지? 직선과 원 위의 점이 가장 멀 때는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까지 더한 요 삼각형이 바로 가장 크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세우면 y는 6분의 8, 3분의 4x 5 넣었더니 5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5분의 15니까 마이너스 3분의 뭐 나와? 5가 3분의 15인데 3분의 몇 나오니? 20이니까 5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나는 얘와 요 원의 중심까지 거리 좀 구해줄게. 얘 근데 일반형으로 좀 고치자.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자 디스턴스 구할게요. 루트 16 더하기 9 5분의 절대값 마 3,2 마 12 6 그럼 뭐 나와? 마 18 마 23 아 숫자가 더럽네. 그럼 어차피 높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샤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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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반지름까지 더해야겠지. 반지름이 2짜리였으니까 5분의 33. 그 다음에 얘랑 약분. 답은 33 이렇게 나와요. 이해 가셔서 이 문제는 최소값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최소값은 여기서 반지름 빼면 최소값. 반복되는 거 보이지?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 78은 이제 오늘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숙제가 제일 적어요. 오늘 숙제는 꼴랑 81페이지까지밖에 안 돼요. 장담하지 않을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진도 나간다는 거. 근데 진도를 나가도 이제는 블랙라벨 숙제 없어요. 블랙라벨 숙제 안 낼게요. 여러분들 한 달이 건너서 월, 수, 금이다 보니까 블랙라벨의 유형 집까지 되면 뒤집니다. 그래서 블랙라벨은 숙제에서 아예 제외시킬게요. 그 대신 블랙라벨에서 꼭 했으면 하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스텝 1 정도? 그거는 제가 필수라고 적어서 보낼게요. 그럴 때는 제가 또 유형집을 살짝 조절해 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블랙라벨 한 10분 정도만 진도 나가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힘내봅시다. 자, 뭐 재밌는 얘기 해드려? 근데 요즘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애기 보느라, 애기는 산후조리원에 있고. 태호입니다, 태호. 태호로 확정됐어요. 오늘. 이제 오늘부터 모든 단톡방에 다 태호로 이름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막 서로 이제 태호야 축하해. 태호. 그래서 어제 좀 심심해가지고 퇴근하기 전에 선생님이 요거랑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민준이랑 태호. 그러다가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야. GPT? 해가지고 GPT한테 물어봤지. 자, 아빠는 89년생 12월생이고
엄마는 92년생 9월 2일생이야. 근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갖고 쭉 썼어. 그래서 난 정말 이 이름과 이 이름 중에 정말 고민이 된다? 너가 한번 추천해 줄래? 라고 해서 딱 쳐봤거든? 근데 막 밑에 막 그 오륜, 그러니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분석을 쫙 하더라고. 근데 그 새끼는 얘를 추천했어. 얘를 추천했어. 왜냐하면 걔가 이제 강조한 건 뭐냐면, 이게 선생님도 몰랐는데 이 사주는 자기 이름에 수, 금, 화, 목, 토 요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이름에 다 있대. 예를 들면 이제 수는 이제 물을 의미하고, 금은 이제 돈, 화는 이제 그 불화자 써갖고 이제 어떤 성격적인 화, 목은 나무, 그리고 토는 흙, 토양 이렇게 해갖고 자기 이름에 금이 없으면 진짜로 그 사람은 좀 사주상으로는 좀 돈이 많이 새어나가는 사주.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거 오행이라고, 오륜인가 오행이라고 이제 부른대. 근데 소름 돋는 게 이제 민주는 내가 부족한 걸 민준이가 갖고 있고, 엄마가 부족한 걸 얘가 갖고 있고, 얘가 부족한 걸 엄마 아빠가 갖고 있어. 최선이라고 주더라고. 근데 이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 새끼는 지 잘난 맛에 산대. 얘는 이미 사주에 그냥 잘 된대. 사회적 지위가 이미 있대. 근데 지 잘난 줄 알고 산대. 근데 얘는 두루두루 잘 살고 가정의 평화를 가지고 온대. 근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이 싸우는 걸 보면 가정의 평화가 행복한 건가 싶어서 아무튼 오늘 이제 태호로 결정됐어요. 다들 좀 열심히 좀 해라. 엄마 아빠가 이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니. 하은아, 그치? 하자가 무슨 하자니? 그냥 순 이름이야? 알았어. 그냥 넘어갈게. 자, 가볼게. 자, 접선의 방정식. 10분 정도면 사실 개념이 끝날 정도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접선의 방정식 하면 세 가지 모델밖에 없어요. 첫 번째 모델. 원 위에 점에서, 요 접선 좀 찾아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델. 원 하나에서, 자, 기울기가 딱 콕 정해진 기울기를 m 값으로 갖는 접선의 방정식 좀 찾아줘라는 거야. 요거랑 요거. 마지막 세 번째 모델.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 바로 밖에점 하나 줄 테니까 저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 찾아줘. 요거랑 요거. 요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한 번 더. 얘는 위에 점 줄게. 얘를 먼저 알려줘요. 얘는 기울기를 던져줘요. 기울기를 알려줘요. 얘는 밖에점을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요 세 가지밖에 없고요. 난이도로 따지면 얘가 가장 쉬워요. 그냥 얘는 이미 공식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얘도 공식화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와, 얘가 계산이 그지 같아요. 밖에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학교 시험에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 뭐 섞어서 나올 테지만 최소한 위에 점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게. 일단 가장 기본 모델부터 보여드릴게요. 원이 너무 이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근데 내가 이 위의 점 p,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 그럼 얘들아, 얘는 공식화가 돼 있다 그래서 공식만 외우면 돼.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줄게. x가 몇 개야? 2개야. y가 몇 개야? 2개야. 그리고 r제곱이지. 그치? x제곱, y제곱이라는 게 x 2개, y 2개잖아.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여기 x 하나, 여기 y에 p, q 대입하면 정답이야. 그래서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 정답이 px 플러스 qy는 r제곱. 요게 바로 끝. 그리고 얘는 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답도 한 개밖에 안 나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답이 2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 있어? 107쪽이, 107쪽이래. 107쪽이 아니네. 몇 쪽이냐면 108쪽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8쪽. 그래서 108쪽 위에 개념 뭐라고 써 있어? 원 위에 점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또 뭘 질문하게? 선생님, 원이 이렇게 깔끔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원 중심이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치? 원 중심이 더러울 수도 있어. 근데 더러워도 당황하지 마. 잘 봐. 만약에 원이 이렇게 더러워졌어. 중심도 바뀌었어. 근데 위에 점은 P, Q야. 근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설명했을까?
그냥 학원책에 있는 대로 그냥 공식이니까 외워 새끼들아 이러면 되는 걸. 왜 x가 2개, y가 2개, 거기다 하나씩 pq 넣으면 돼 라고 가르쳤냐면 원이 더럽게 나와도 너네들은 똑같은 생각하고 풀면 돼. x-a가 2개, y-b가 2개. 그래놓고 어떻게 하자? 바로 요 x, 요 y 하나하나에 p, q 대입하면 정답.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러울 뿐이야. 그래서 식이 p-a, x-a 더하기 q-b, y-b는 r제곱 요렇게 나올 뿐이다. 그래서 원이 더러워져도 당황하지 말고 같은 원리로 풀자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게 아까 100 몇 쪽이랬지? 내가 8쪽이랬나? 108쪽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보면 얘보다 더 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왜? 얘는 이미 정해져 있어. 기울기가 만약에 m값이라고 주고 원방이 이렇게 생겼어. 너무 이쁘지? 그래놓고 기울기가 m값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 얘는 공식이 y는 mx, 기울기가 m값이니까 당연히 mx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얘들아 봐봐. 여기 뿔마니까 답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래서 얘는 답이 2개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 모델입니다. 중심도 이쁘고 원방도 이쁜 거. 선생님, 그럼 또 저희에게 알려주셔야죠. 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원 더러운 거 써볼게. 사실 이 원 더러운 거는 너네들한테 굳이 안 알려줘도 되는데 왜 그런지 봐봐 얘들아. 잘 봐. 잘 봐.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고 기울기가 m값일 때 세우는 공식이거든. 근데 이 원은 사실 너네 지금 안 배웠어. 아마 선행 배운 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얘는 중심이 0,0인데 얘는 중심이 a, b지. 그럼 얘 뭐 한 거지? 평행 이동한 거야. 근데 얘들아, 원이 이동하면 결국 누구도 같이 따라 이동해? 직선도 같이 따라 이동해야겠지. 그러니까 얘도 같이 이동하면 되거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y축으로 b만큼 x축으로 a만큼 옮겨서 실질적인 요럴 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y-b는 mx-a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사실 평행 이동 배우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일단 가장 기본값부터 외워놔라. 이게 가장 기본값이잖아. 이게 이 두 개가 중심도 이쁘고 반지름도 이쁜. 당연히 학교 시험엔 절대 안 나오겠지. 미쳤다고 중심과 원이 반지름이 이쁜 원 주겠어? 안 줘. 절대로 네버야. 자, 이거 외워놓으세요. 그게 지금 100 몇 쪽이야? 7쪽 내용이었다. 그 맨 위에 써있죠? 공식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근데 이거 증명 한번 해주세요. 졸라 그지 같아요. 기울기가 y는 mx 플러스 k라고 둔 다음에 원이랑 접하니까 넣어서 판별식 쓰면 얘 나와요.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절대 이거 증명하는 문제는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이 뒤에 거 어떻게 찾은 거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둔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x에 관한 2차식 판별식은 0 쓰면 얘가 k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증명된 거야. 자, 마지막 게 문제예요. 이 마지막이 이제 그지 같아요. 왜? 요 밖에점이거든요. 이 p, q가. 아, 이거 밖에점이면 잘 보세요. 이거 절대 못 써요. 절대 못 쓰고. 두 번째, 기울기도 몰라요. 이 점을 지난다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지같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가상의 기울기 값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 점을 지나는 우선 첫 번째 직선을 먼저 세워요. 이건 모르는 값이야. 요렇게. 근데 이 직선이 원이랑 뭐 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이 만약에 너무 이쁜 원이야. 그러면 이 직선을 여기다 넣어서 판별식은 0 쓰면 m값이 나와요. 왜? 접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원이 더럽게 나오면 얘를 여기다 대입할 자신이 없는데 잘 봐. 셋 다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야? 이 직선들은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접선이라고 해요. 접선은 접한다죠. 그럼 접한다의 공통점은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바로 거리,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직선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해서 n값을 찾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울기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지나는 점을 체크해서 직선을 세우고 원도 너무 이쁘고 직선도 이뻐. 대입해서 판별식 0 쓰면 n값 나오고 이거 직선 넣어서 계산하기 어려워. 그럼 이 직선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하면 n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얘 한번 뒤에 개념 좀 봐볼게요.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 109쪽. 109쪽 보면 공식이 하나도 안 써있죠. 개념에. 그냥 뭐라고 써있어? 1번. 원 위의 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요거는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2번은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 3번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사용. 헛봐. 내가 했던 말 다 나오지. 1번은 일부러 안 했어요. 아직. 1번은 설명 안 했고 2, 3번을 가장 많이 써서 2, 3번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2번은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자. 3번은 이 직선을 원에 대입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중에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하고 바로 쉬는 시간 줄게요. 요거 하나만. 요거는 너네들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나중에 가면 뭘 물어보냐면요. 이거는 너네만 알고 있어. 그냥 난 F반만 알려줄 거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요거. 요 접점. 요걸 우리가 접점이라고 하죠.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는데 얘는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극선의 방정식. 이게 요 위에 교점 찾아서 원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1초 만에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잘 봐. 요 극선의 방정식 공식이 너네가 대답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공식 아니야? 뭐지? 1번이랑 똑같지. 근데 1번과 이 극선의 방정식의 차이점은 뭐였어? 이 P, Q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었어? 1. 근데 이 P, Q는 1 위에 있었니? 없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선의 방정식 찾으라 그러면 이 P, Q가 실제로는 밖에 점에 있지만 위에 점처럼 생각하고 세우면 그게 극선의 방정식이야. 증명해 주세요?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거는 복불복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얘는 극선의 방정식은 밖에 있는 점을 꼭 위의 점처럼 착각해서 세운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잠깐 이번 시간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